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2025년 지방제 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계록은 되게 쉽게 나왔고, 그죠? 한 과목이 요즘 트렌드는 전공이 한 과목 어려우면 한 과목 쉽게 나오는 트렌드예요. 이번에는 환경이 쉽게 나왔고, 화학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문제를 내는 유형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내용을 깊이 있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거에서 범위를 넓히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 유형을 이제 장답형으로 좀 꼬아서 내는 거. 그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번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학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9급 화학에서는 보통 일반화학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어려웠다. 그리고 그 어렵게 난이도를 조절을 할 때 지금 일반화 범위를 넓혀서 출제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파트별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우리 반응 파트. 반응 파트에서 지금 몇 문제? 8문제 출제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번에는 지금 보시면은요, 기체 문제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파트 4에서. 근데 요번에는 고체와 용액에서 나오고 기체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 상에 관련해서 2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타 문제는 환경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이제 구조예요. 구조 문제가 그래서 9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 파트랑 반응 파트 하면은 지금 요번에 지금 보면은 구조에서 조금 많이 나왔다. 그죠? 평소보다 한두 문제 정도 많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고요. 유형별로 보시면은 이게 트렌드예요. 아니, 이게 일반적이에요. 단답형 한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그리고 이제 장답형과 계산형이 이제 조절이 되는데 요번에 작년에 비해서는 계산형 문제가 좀 주문제 줄었습니다. 대신에 장답형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장답형이 는 게 뭐냐면요. 내용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라 내용 문제인데 일반화학에서 이제 한 3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일반화학 문제가 지금 여기 장답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장답형이 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보면은 하 문제 많아요. 그죠? 쉬운 문제가 솔직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 문제도 지금 많았거든요. 작년도 지금 뭐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요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 난이도 상 문제 4개가 이제 일반화학에서 나온 건데 어떤 분야에서 일반화학 범위가 나왔냐? 오비탈 문제. 그 다음에 오비탈에 이제 뭐 노드라던가 이제 로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 고체 단위세포, 우리 단위세포 이제 입자 몇 개 있는지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해전지. 요 3문제가 이제 일반화 문제였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신유형도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딱 시험지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당황합니다. 그죠? 문제 어렵게 나왔네? 나 모르는데? 그러고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래. 뭐 어차피 뭐 내가 어려우면은 어차피 앞에도 뒤에도 다 어려울 거야. 다 똑같아. 라고 끝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웠다. 이 문제 내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도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죠? 쪼그라들어서 제대로 못 풀고 떨리고 하니까 못 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낯선 게 나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건 남도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 요번에 다 똑같아. 다 똑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가 풀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다 맞게 풀겠다. 그러고 평정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어렵게 나올 때는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그 다음이 뭐다? 어려운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다 어려워. 누구나 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풀 수 있는 한에서. 왜냐면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니까 남보다 이제 누가 더 평정심을 찾고 내가 아는 거를 더 많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풀다 보면은 사실은 낯설었던 문제가 보다 보면은 또 내가 아는 문제로 아는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그런 문제 나와도 범위가 넓어져도 하고 다 똑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이번 화학은 어려웠다는 거 이제 보시고 푸시면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게 봤잖아요. 난이도 상인 게 4개밖에 안 돼요. 그죠? 많긴 많지만 평소보다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16개는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4개 여러분 하나도 못 맞췄을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은 또 내가 아는 범위에서 풀리는 게 나오니까 여러분 진짜 쫄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아는 거죠? 자, 이거 철의 이번에는 비열. 보통은 우리가 요거 열평형 문제에서는 Q는 CM 델타 T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보통 보면은 요 변화 온도를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요번에는 비열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비열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지금 철이 있는데 철이 56g이 지금 420줄의 열 에너지를 가했더니 온도가 얼마? 25도에서 40도로 상승을 했대요. 그죠? 자, 그리고 열 에너지는 철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만 사용이 됐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자, Q는 얼마예요? 420줄. 질량은 56. 온도 변화는 25에서 40으로 변했으니까 40 빼기 25. 그러면은 일단 비열의 단위는 줄 퍼 줄. 그렇지, 이거 밑에 써야 되는데. 그램 도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만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죠? 자, 여기 얼마예요? 40 빼기 25 하니까 15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숫자만 가지고 오면은 여기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420, 56, 15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56이고 15인데 56은 28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15 하면 30 되죠. 그죠? 제가 지금 계산 쉽게 하는 법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약분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얼마예요? 16 됐네요. 그죠? 그러면 4로 또 약분되죠. 그죠? 그럼 7분의 4예요. 맞아요? 3으로 하면은 3, 4죠. 그죠? 1, 3, 13이네요. 맞아? 14, 14. 그러면 28하고 14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0.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좀 쉬운 수로 이렇게 조합을 곱하기, 나누기면은 조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이거는 원소의 주기성 문제죠. 자, 항상 이렇게 원소의 주기성이 나오면은 주기율표 그립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2주기 애들이죠. 그죠? 같은 주기 애들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옳지 않은 거 찾는데 원자 반지름 어떻게 돼요? 전자 껍질 수 많을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작을수록. 그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르죠?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전기음성도 크기는, 자, 전기음성도 주기성, 경향성이 이렇게 되죠. 같은 주기에서는, 특히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크면 클수록 커지고,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지면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리튬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로르까지, 리튬이 1.0이고 플로르가 4.0이고 그 사이가 0.5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2번은 맞고요. 자, 유효액전화입니다. 자,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유효액전화는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양성자 수가 클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맞는 게 되죠. 그 다음 4번 1차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우리 1차 이온화 에너지 크기도 이렇게 가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도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역전이 일어나는 데가 있죠. 2주기 한번 다 적어볼까요? 리베, BC, 노, 네. 자, 역전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 그 다음에 얘랑 얘. 그죠? 2족과 13족. 그 다음에 우리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역전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순서도 맞네요. 정답 그래서 1번입니다. 자, 3번. 이것도 난이도 최하죠. 자, 전자배치 볼게요. 자, 우리 전이 원소. 원자번호 21번부터 30번까지는, 자, 보통 20번까지가 이제 이렇게 아르곤의 전자배치 18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s2잖아요. 여기서 디오비탈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우리 예외가 있죠. 그죠? 그게 어디예요? 24번 크롬과 29번 구리예요. 그죠? 여기도 지금 24번 크롬은 맞고, 자, 여기 3D에 26번이니까 3D에 이렇게 1의 자리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연은 10이고, 근데 이게 29번, 24번 예외잖아요. 그죠? 자, 구리는 4s2에, 아르곤의 전자배치에 4s2가 아니죠. 4s에 있는 전자 하나가 어디로? 3D로 가잖아요. 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안정하니까. 그죠? 여기 디오비탈이 하나 홀전자 비어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니까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이거 예외. 중요하죠? 그죠? 자, 4번 봅시다. 자, 0.1 몰롱도 황산 10ml를 완전히 중화한대요. 자, 이때 NaOH 0.1 몰롱도의 부피 얼마냐? 그러니까 완전히 중화하니까 이거는 중화적 정식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MV는 산의 MV 값이 염기의 이제 MV 값과 같으면 되죠. 요걸 이제 우리 산의 수소이온의 몰수가 수산화이온의 몰수랑 같다. 요거를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로 하든가, 어떨 때는 이거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요거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몰농도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뭘로 할까요? 둘 중에 아무거나 솔직히 해도 되는데 제가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이온의 몰수랑 자, 염기의 OH- 몰수가 같은 걸로 하면 자, 이게 황산 같은 경우는 0.1몰 농도니까 0.1몰 per 리터인데 자, 황산은 이가산이잖아요. 이가산은 하나 쪼개지면 수소이온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소이온의 몰수로 하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ml. 자, 몰수로 하지만 여기 밀리리터고 리터예요, 단위가. 그죠? 단위 환산이 사실은 필요하죠?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NaOH, OH- 몰수라면 0.1 몰 per 리터. 자, NaOH는 1가 염기니까 하나 들어가면 OH-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피 밀리리터로 하게 되면 여기도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단위가 같으니까 사실은 이게 다 생략되잖아요. 그죠? 다 생략돼서 그냥 여기 숫자로만 하면 0.1 곱하기 2 곱하기 10은 0.1 V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예요? V는? 20이죠. 20ml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요 수소이온의 몰수가 요게 돼요. 볼까요? 자, 노말농도잖아요. 우리 노말농도는 몰농도로 바꾸면은 어떻게 돼요? 몰농도랑 노말농도 하면은. 자, 여기 우리 노말농도는 당량 per 리터고 몰농도는 몰 per 리터죠. 우리 황산 같은 경우는 이가산이잖아요. 그죠? 이가산이면
1몰이 몇 당량? 2당량. 그러니까 우리 가수 요 당량 앞에 가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몰이 2당량이니까 1몰 농도가 2노말 농도가 되는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노말 농도로 바꾸면은 이게 0.1이니까 네, 0.2가 되죠. 노말 농도가. 곱하기 부피는 10ml. 그래서 어차피 단위 같으니까 제가 숫자만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노말 농도는 얘는 1가 0기니까 0.1몰 농도나 노말 농도도 0.1 노말 농도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죠? 계산하면 얼마? 네, 20ml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요거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량이 나왔고, 화학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화학식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실험식, 분자식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딱 질량이 지금 주어져 있고, 화학식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험식인지 분자식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네, 요거죠. 원소 분석 통해서 우리 실험식 구하는 걸로 일단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질량 배분율이 여기 72, 12, 96g 있으니 그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탄소 원자량, 수소 원자량, 산소 원자량으로 각각의 질량을 나눠주면 뭐가 돼요?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은 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 수비가 6대 12대 6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실험식이 CH2O예요. 그리고 화학식인데 이거 만약에 분자식으로 적으면 솔직히 이게 분자식이 지금 이렇게 6, 12, 6 있으니까 분자식 C, 6, H12, O6 이거인지 몰라요. 왜? 꼭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험식은 알 수 있지만 사실 분자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분자식은 화학식은 요거의 n승 얼마인지 몰라도 그죠? 똑같이 n을 곱한 거랑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여기 n이 1이면은 CH2O나 n이 2면은 C2H4O2나 n이 3이면은 C3H6O3 요거나 다 이제 실험식은 CH2O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형태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화학식을. 그러니까 봤더니 누구예요? 네, 4번이죠. 그죠? 4번. 이 2번은 CH3O 형태잖아요. 그죠? 실험식이. 그래서 4번이 실험식이 요 형태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봅시다. 자, 여기 또 매번 나오죠. 분자 구조 찾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요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전부 다 입체수 5, 6인 애들이죠. 그죠? 5, 6인 애들은 자, 제가 여기 보면은 TV, 수소나 아니면은 우리 할로겐적 붙어 있으면은 전부 다 하나씩은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씩은 공유 전자쌍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남는 걸로 비공유 전자쌍을 만든다는 거. 그걸로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자, 1번 XeF2입니다. 자, 얘가 18쪽이니까 체외각 전자가 8개예요. 그럼 8개에서 2개는 뭘로? SN 값 계산하면 2개는 뭐하고? 공유 전자쌍 만들고 이 중에서 그죠? 나머지 6개 가지고 공유 전자쌍 3쌍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입체수가 5이고 2,3 구조예요. 자, 우리 입체수 5인 2,3 구조는 자, 비공유 전자쌍이 수평에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플로르가 들어가는 요 구조. 뭐예요? 우리는 비공유는 구조 볼 땐 안 보잖아요. 직선형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선형,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5, 2,3이면 네, 직선형. 요거는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맞고요. 2번 볼까요? 자, SF6 똑같이 봅니다. 자, 황은 체외각 전자 6개잖아요. 그럼 6개가 얘 플로르가 6개 있으니까 전부 다 공유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SN 값은 이제 입체수 6이고요. 6,0 구조니까 얘는 정팔면체가 되죠. 세 번째, SF4입니다. 자, 얘는
똑같이 하면은 요 체각 전자 6개인데 4개를 공유 만들죠. 그럼 남는 게 전자 2개를 가지고 비공유 전자 한 쌍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4,1이니까 입체수 2개 합쳐서 이제 입체수 5가 되죠. 그러면은 뭐예요? 얘는 자, 요렇게 있을 때 골격을 만들면 비공유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수평부터 들어가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플로르가 4개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형? 네, 시소형 됩니다. 사각뿔은 언제 사각뿔이 되냐? 이런 거잖아요. 사각뿔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입체수가 6이고 5,1일 때. 요때가 요거 빼고 보면 사각뿔이죠. 그죠? 요때가 사각뿔이니까 우리 입체수 5, 4,1일 때는 시소형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까요? 4번은 XeF4. 자, 체각전자가 8개죠. 그 중에 4개를 공유전자 만들고 나머지 4개가 남네요. 그러면은 비공유전자 2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2가 되죠. 입체수 6에.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 중심 원소가 있고 플로르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위아래로 비공유 들어가면 비공유 빼고 보니까 네, 평면, 사각평면 혹은 평면 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이게 일반학 범위였어요. 페로브스카이트의 단위세포를 나타낸 거다. 이게 화학식으로는 그랬는데 이 말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우리 슬라브 계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스카 이런 것처럼 좀 어려운데, 자, 얘가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어떤 거를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이제 구조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나를 조사를 했는데 그게 얘였어요. CaTiO3. 요거랑 동일한 결정을 구조를 가지는 애를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단위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얘가 나오면은 자, 요걸 A, 요걸 B, 요걸 이제 X. 그러니까 요 구조예요. A, B, X3.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겠어요? 아니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얘를 가장한 단위세포 네가 계산해봐. 단위세포 입자 몇 개 들어있는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 채심에 들어있으면 채심에는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에 있으면 얼마 들어있어요? 채심에는 온전한 게 입자 하나 들어가 있고 모서리에는 8분의 1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8분의 1이 들어가죠? 지금 8개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죠? 모서리는 8분의 1이고 만약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변에 들어가 있으면 4분의 1이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찾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심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단위세포 안에. 그러니까 A는 하나 들어가 있어요. 채심에. B는 어떻게 있죠? B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지금 모서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모서리라고 하지 말고 꼭지점에 들어가 있죠. 꼭지점에는 여기 딱 나눠보시면 여기 단위세포 요 네몬 이게 요 정육각체 안에 들어있는 게 요것만 들어있잖아요. 8분의 1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꼭지점이 몇 개? 8개 들어있으니까 8분의 1짜리가 8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1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는 여기 모서리에 있죠. 모서리에서 여기 보면은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4분의 1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모서리에 요만큼 들어요. 반원 아니에요. 여기 안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 잘랐거든요. 여기서도 자르고 여기서도 잘랐기 때문에 4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4분의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몇 개 있잖아. 여기 4개. 하나, 둘, 셋, 넷. 여기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1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3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면심이라고 하죠. 면의 중심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2분의 1이 면심에 들어가는데 면이 6개 있으니까 3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는 하나고 B도 하나고 X는 3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X3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사실은 우리 아는 걸로 푸는 거. 단위세포의 입자 몇 개도 입자수 계산하는 그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요때 A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1가, 2가 양이온이 보통 들어가고요. B는 이제 전이금속. 아까 우리 봤지만 CaTiO3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가, 2가 양이온이 보통 큰 이온, 큰 게 이제 A가 되고 좀 작은 뭐 플러스 3가, 4가 같은 전이금속이 보통 이렇게 B 자리에 들어가고 X는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뭐 할로겐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산소나 음이온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세요. 자, 8번 봅시다. 평형상수가 아니고 반응지수 계산하네요. 자, 우리가 평형상수 K랑 반응지수 Q랑 일단 계산할 때 보면은 평형상수는 평형인 상태, 그 평형 상태에서의 뭘 넣어요? 몰롱도를 집어넣어요. 그죠? 혹은 몰수를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가 반응지수는 평형일 때 상관없어요. 평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든 평형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현재 상태에, 현 상태의 농도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는 반응지수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용기에 지금 수소가 자 2리터에 0.01몰이 있으니까 몰농도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2분의 0.0이라니까 0.005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요. 0.02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HI는요. 0.01 몰농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태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평형 상태는 눈 뜨고 찾아봐도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우리가 반응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응지수는 구하는 거는 평형상수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죠? 자, 그래서 여긴 0.01 곱하기 0.01 제곱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는 0.005, 0.02. 자, 약분해 봅시다. 약분해서 2 남고요. 자, 얘는 약분하니까 여기 2가 남네요. 그럼 2랑 또 약분되니까 얼마? 답은? 네, 1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델타 G값 계산하는 건데 주어져 있는 게 델타 H, 델타 S. 그러니까 엔탈피랑 엔트로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깁스 자유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때 단위가 주어져 있어요. 킬로줄로 계산합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델타 H 값은 네, 단위가 킬로줄. 130킬로줄. 그래서 130 적었고요. 자, 이때 T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300켈빈 곱하기 자, 420 줄 퍼 켈빈이에요. 그럼 켈빈은 약분 될 건데 우리 킬로줄로 계산하는데 얘는 줄이니까 줄을 킬로줄로 바꾸면은 1킬로줄이 1000줄이잖아요. 그러니까 1줄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었어요. 숫자만 적으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 공 3개, 그죠? 10의 3승과 10의 마이너스 3승. 약분된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130 빼기 3 곱하기 42네요. 그죠? 자, 계산하면은 126이네요. 그럼 얼마예요? 4 나오네요. 4kJ. 정답 그래서 네, 2번입니다.
요거 함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요거 뺀 거죠. 그죠? 단위와 환산 제대로 못했을 때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이에요. 자, 25도씨에서 측정한 수용액의 수소유 농도가 이거래요. 이때 pOH는. 야, 진짜 쉬운 문제 나왔죠? 자, 요 네 가지는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pH하고 pOH는 합쳐서 얼마? 14. 요 14는 어떻게 나오죠?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곱이 10-14 승일 때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고, 이걸 또 수소이온 농도로 하면, 수소이온 농도는 pH로 하면 10-마이너스 pH 승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농도고, 이걸 OH 마이너스로 이제 역으로 하면 10-마이너스 pOH 승입니다.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거는 수소이온 농도와 10-마이너스 10승이래요. 자, 그러면 pH 얼마일까요? pH로 계산하는 것도 좋아요. 마이너스 뭐 로그 해서, 그죠? 수소이온 농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은 1이고 하니까 10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소이온 농도는 10-마이너스 pH 승이니까 마이너스 뒤에 이게 pH 되죠. 직관적으로. 그죠? 그래서 pH는 10이에요. 그러면 pOH는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2가 됩니다. 만약에 로그로 풀었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들고,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었으면 이 문제는 진짜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문제. 자, 11번 봅시다. 자, 20도씨에서 비발성 전해질 A가 0.05 몰이 물 4.95몰에 녹아있대요. 그러면은 용질이 A잖아요. 이게 몰수가 0.05. 용매가 물이잖아요. 이게 4.95 들어가 있네요. 이상용액이래요. 이상용액이만 딱 생각해야 될 거는, 라우레 법칙이 성립하는 거나. 자, 이때 이 이상용액의 증기압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순수한 물의 증기압력이 20이래요. 자, 그럼 용액의 증기압. 자, 여기 용질이 A라고 했으니까 이제 PA라고 합시다. PA는 순수한 물,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물 분율을 곱하는데, 누구의 물 분율? 용매의 물 분율을 곱한 거랑 같아요. 증기압. 근데 우리가 증기압 내림을 계산하면, 증기압 내림은, 증기압은 얼마 내려가냐? 그러면 이게 용질의 물 분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액의 증기압과, 여기 보세요. 원래 용매의 증기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증기압 내림이 발생하잖아요. 자, 어떤 20도씨에서라고 합시다. 20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여기라면, 이만큼이 용액이 되면 증기압 내림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용액의 증기압과 이 델타 P, 증기압 내림을 합치면 뭐가 돼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값이 돼요. 왜 이래요? 용매랑 용질 두 개의 몰 분율 합치면, 몰 분율은 전체 합치면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둘 중에 뭘 물어봤어요? 증기압 내림 값을 물어봤어요? 아니면은 용액의 증기압을 물어봤으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든가,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서 증기압 내림을 빼주면 돼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여러분 편하시는 걸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요걸로 구해볼게요. 자, 그럼 용매의 몰 분율이니까 전체 몰수
이거 두 개 구한 거 중에 용매, 물의 몰수. 이게 뭐예요? 용매, 물의 몰 분율이죠. 이거에 순수한 물의 증기압이 20이니까 이렇게 20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얼마예요? 5분의 4.9요. 계산이 더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5분의 5 빼기 0.05예요. 그죠? 그러면은 5분의 5, 1 빼기 5분의 0.05 하니까 이거 5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0.01이에요. 이렇게 계산되죠. 자, 이것도 그러면은 20 빼기 0. 이거 따로따로 계산을 이러면은 0.95 곱하기 20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배분법칙 쓰는 겁니다. 20 빼기 0.01 곱하기 20 하면 얼마? 0.2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면은 19.8. 되게 쉽게 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은 숫자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바꾸는 연습, 그죠? 여러분, 이게,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죠? 보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제 1차 방정식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배우고 하니까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엄마, 나는 1차 함수보다 연립방정식이 더 어려워. 당연하지. 엄마도 그랬어. 그랬거든요. 왜냐면 연립방정식 여러분 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립방정식 풀 때 연습 엄청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A, B, C 미지수 3개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조합이 1번, 2번 합칠 수도 있고 식을 아니면 뭐 2번, 3번 합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3번 합쳐갖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풀면 엄청 간단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풀면 되게 꼬아서 나오잖아요. 꼬아서 풀어지잖아요. 뭐가 필요하냐? 그 감을 내가 방정식을 이제 연립방정식 3개 식 중에 1번, 2번을 쓸지, 2번, 3번을 쓸지, 아니면 1번, 3번을 쓸지. 그거 되게 여러분 공부했죠? 네. 그 했을걸요? 했던 것처럼 그때도 어떻게 해야 그럼 연립방정식 잘 풀어요? 계속 해봐야 돼요. 트레이닝 계속 해보다 보면 감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감 잡을 때까지는 이런 방식이 있구나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생각하면서 푸는 거죠.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풀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죠? 제가 지금 팁 드린 것들 뭐 쌓아놓은 거 있으면은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분, 모는 10, 100, 1000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뭐 이렇게 배분 법칙 해서 곱하기는 빼기, 더하기로 바꾼다.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정말로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트라이 하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이 그죠? 쉽게 풀어집니다. 그거는 어려워. 그냥 난 안 할래. 하지 마시고 트라이 해보세요. 트라이 하면은 언젠가는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7급 푸시는 분들은 PSAT 나오잖아요. 거기 자료 해석 문제 숫자 되게 들었거든요. 증가율 뭐 아니면 감소율. 저도 옛날에 이제 시험 볼 때 PSAT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보긴 봤지만 그 다 학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교재에서 가르쳐 주는 게 쉽게 푸는 쉽게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팁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수치들을 데이터들을 다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팁이에요. 결국에는 숫자 빨리 푸는 팁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좀 같이 해오시면은 여러분께 되실 거니까 계속 트라이 해보세요. 자, 12번 봅시다. 자,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사이클로헥센하고 벤젠하고 비교하는 거. 이건 진짜 뻔한 문제 나왔어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요거 우리 어디에서 했냐면 화진모에서 우리 이거 필기해봤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이클로헥세인 동족체 뭐예요? 사이클로? 알케인이죠? 벤젠은 벤젠이고요. 그죠?
자, 사이클로알케인은 지방족이에요? 방향족이에요? 우리가 방향족이라고 하면은 방향족, 벤젠 고리가 있는 게 방향족. 벤젠 고리 없는 거는 지방족이에요. 그죠? 지방족에 사슬형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알케인, 알카인, 알켄 되는 거고, 이런 고리형이면 사이클로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고리형. 얘도 고리형. 그죠? 자, 얘는 사이클로헥세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입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보면은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얘가 평면으로, 탄소끼리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리형이긴 하지만 여기에 수소가 다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평면이 아니라 전부 다 단위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입체 구조예요. 벤젠은 평면 구조고, 그죠? 그래서 얘는 탄소 결합 차수는 얼마예요? 근데 단위 결합. 벤젠은 1.5중 결합. 그죠? 단일과 이중 사이에 동등한 1.5중 결합. 그래서 공면 구조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했으니까 포화, 그죠? 수소 포화도가 포화됐어요. 그죠? 다. 근데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우세해요? 우리가 사이클로 알케인에서 탄소 3개에서 4개까지는 좀 불안전하니까 첨가 반응이 우세하지만 이제 5개 이상에서는 취환이 우세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불포화탄화수소는 첨가가 우세한데 벤젠은 전부 다 동등한 결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취환이 우세하죠. 둘 다 취환이 우세해요. 자, 그리고 결합각도. 그래서 얘는 탄소 하나 입장에서 보시면은 결합각도 여기 결합선이 4개니까 109.5도. 벤젠은요. 벤젠은 하나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20도. 자, 혼성 오비탈. 그래서 얘는 sp3, 얘는 sp2. 자, 연소 생성물 탄소 몇 개? 6개니까 6CO2.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니까 6H2O 만들어지고. 얘는 탄소수는 같으니까 CO2는 6개인데 수소가 6개니까 절반의 H2O, 3의 H2O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우리 정리했었죠.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우리가 모양 그릴 때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리던가 하잖아요. 그죠? 요것만 딱 봐도 사이클로헥세인이냐 벤젠이냐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했으니까 봅시다. 자, 옳은 거. 벤젠 평면 맞죠? 벤젠에서 혼성 오비탈은 sp2예요. 사이클로헥세인 결합각도는 네, 이거 틀리기 쉽죠? 109.5도입니다. 육각형이라고 해서 120도 아니에요. 자, 4번 사이클로헥세인은 포화탄화수소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어이구 왜 이렇게 했을까? 틀렸는데 맞는 거 1번이 정답이죠. 자, 13번 봅시다. 자, 강철 용기에서 A가 B 되는 반응에서 A에 가는 2차 반응이 됩니다. 저 온도 T 켈빈에서 속도 상수, 그러니까 이게 반응 속도 상수 K 값이 되겠죠. 요 값이 주어져 있고 초기 농도가 0.1일 때 200초에서 A의 농도는 그랬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초기 농도와 나중 농도, 이거 관련된 걸 구하고 있습니다. 2차 반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반응식은 자, A에 관해서 2차 반응이니까 dT분의 dA는 마이너스 K A의 제곱이에요. 2차 반응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은 나중 농도, A분의 1은 처음 농도 A0분의 1 플러스 K2죠. KT죠. 그죠? 2차 반응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뭐 이걸 따로 하진 않을게요. 지금 뭐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우리 다 정리한 거니까 0차, 1차, 2차. 자, 요 적분 농도식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초기 농도 A0랑 T 알고 K 아니까 이 A 값 알 수 있잖아요. 요 식에 대입하면.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우리 2차 반응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구하는 거죠. 요걸 구합니다. A0가 얼마? 0.1. K 값은 0.05. 자, 여기 보면은 얘는 이렇게 몰농도잖아요. 우리 몰농도는 몰 퍼 리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K는 요게 결국에는 이제 몰농도를 하면은 M 라지 M 마이너스 1 퍼 S 마이너스 1. 그죠? 라지
라지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K값은. T는 200초. 그죠? 자, 그러면 단위 환산 이렇게 하면은 요 단위는 그죠? N분의 그 몰농도분의 1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 A는 단위가 몰농도겠다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숫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요것도 0.05잖아요. 소수 나오면 분수로 바꾸면 계산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죠? 그러면 5, 2, 10이니까 이거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1분의 1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10 더하기 10이니까 20인 거예요. 그러면은 A분의 1이 20이니까 A는 20분의 1을 떼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봅시다. 계산 결과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여기 보니까 총 이온수, 총 원자수, 총 분자수. 이거 무슨 문제예요? 네, 몰수를 알면은 이제 분자수 알 수 있고, 이제 원자수 알 수 있고, 뭐 이온수 다 알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몰수 큰 거 구하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는 1몰은 입자수가 아보가드로 수랑 같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자, 얘 Na2CO3가 2몰이 물에서 완전 해리됐을 때 총 이온수. 자, Na2CO3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 해리되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해리되면 쪼개지죠. 그럼 한 개 들어가면 입자 몇 개 돼요? 3개 돼요. 그죠? 그럼 2몰이 들어가면은 총 이온수는 몇 개? 6몰이 되겠네요. 그죠? 그 이온수라고 했으면은 뭐 6Na, 그죠? 이 NA는 6.5 곱하기 10의 입상승계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몰수가 크면은 입자수는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6몰이에요. 자, 나도 풀어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KNO3 101g의 총 원자수 그랬는데 이 KNO3 질량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질량을 뭘로 나눠주면? 원자량, 이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 구할 수 있죠. 그걸로 계산하는 거죠. 자, K는 원자량 39, 질량은 14, 산소는 16. 딱 계산했더니 원자량, 이제 그 화학식량이, 몰 질량이 100일 나오네요. 그럼 얘는 1몰 있는 거예요. 자, 분자가 1몰 있는 겁니다. 그죠? 분자라기보다는 얘가 1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구성하는 원자는 몇 개예요? 하나, 얘 하나, KNO3 하나의 원자는 3개 하나하나에서 5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5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 볼까요? 자, N2H2 완전 반응해서 생성된 암모니아 총 분자수예요. 자, N2H2가 NH3가 되는데, 자, 개수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 있대요? 2몰 있고요. 얘가 3몰 있대요. 자, 그러면은 반응을 하면 1대 3이니까 얘 3 전부 다 반응하면 얘 1 반응하니까 1 남고, 자, 1대 3대 2니까 얘 NH3 2몰이 생성되죠. 그죠? 자, 몰로 저는 지금 다 한 겁니다. 분자수라고 했으니까 NH3 네, 2몰 생기니까. 이렇게 하니까 순서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 나, 다.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5번입니다. 자, 이 문제 진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3DXY 오비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우리 아는 거, 저 부양자수 나왔고, 지금 로브 맞으면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 왜 이때까지는? 일단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요번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로브라고 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 그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오비탈이다. 그러면은 얘는 로브가 지금 하나예요. 그죠? 근데 p오비탈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R형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로브가 하나, 둘. 얘는 2개예요. 그 다음에 d오비탈 그러면은 뭐 하나만 그려보면은 5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얘는 로브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로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의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영역을 로브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디라는 건 뭐냐면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지죠. 여기 보면은 S오비탈은 없어요. 그죠? 근데 P오비탈은 여기가 있죠. 여기 원점 있는데 거기가 마디예요. 여기가 마디예요. 그죠? 근데 이 마디를 보면은 강마디가 있고요. 방사상 마디가 있거든요. 강마디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 부양자수 L과 개수가 똑같고, 방사상 마디라고 하면은 이제 강마디는 어떤 거냐? 우리 P오비탈처럼, P오비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PG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P오비탈은 여기 요 평면, 여기 요 원점 있는데 평면이 뭐냐면은 마디 평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0인지죠. 마디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X, Y 평면이 마디 평면이 되고 요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마디가 하나. 근데 방사상 마디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1S, 2S라고 합시다. 우리 요 원점에서부터 보면 우리 1S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마디가 없어요. 근데 2S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전자 껍질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사이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이 노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S에서는 노드가 0개 있는데 2S에서는 1개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1S에서는 이게 방사상 마디수는 이렇게 n 빼기 l 빼기 1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주양자수 1이잖아요. 근데 S는 L 값이 0이죠. 그래서 0 나오는 거예요. 2S는요. 2 빼기 0 빼기라니까 1개 나오고. 그래서 요게 방사상 마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이 전체 이제 구형의 표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총 마디수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 주로 나올 만한 거. S오비탈은 1S, 2S, 3S까지 보고, P오비탈은 N이 2일 때, 3일 때 한번 보고, D오비탈은 아마 3까지만 나오지 4는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번 요걸 채워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확실하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N은 뭐예요? 주양자수잖아요. 주양자수는 여기. 한마디로 전자 껍질수죠. 그죠? 요 앞에 있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1, 2, 3이 되겠죠. 부양자수는 S오비탈은 부양자수가 얼마예요? 0이고, P오비탈은 1이고, D오비탈은 2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N, L, ML, MS 할 때 요거를 보면 우리가 0이냐, 1이냐, 2냐 이거 가지고 얘가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 D오비탈이냐 구분이 되잖아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요거 로브를 얘기하고 마디를 얘기할 때 원래는 구형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 마디로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S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이고요. P오비탈은 마디 하나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R형형이 되는 거예요. D오비탈은 이 굴을요, 마디 2개로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비형. 그죠?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요 마디로 자르면은 그쪽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니까 0이 있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요것 때문에 사실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L은 S오비탈이니까 전부 다 0이에요. 그럼 총 마디수는 n 빼기 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0, 얘는 1, 얘는 2가 되는데 S오비탈은 각마디수가 없어요. 왜? 각마디수는 L로 계산하는데 L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사상 마디수가, 그죠? 이렇게 주양자 수가 1씩 늘어나면서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E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노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마디가. 3s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노드가 2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로브는 뭐라고요?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도형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번엔 p 오비탈로 봅시다. 자, p 오비탈. 자, n은 이 앞에 걸로 하니까 2, 2, 2, 3, 3, 3 되네요. L은요, p 오비탈이니까 1, 1, 1, 1, 1. 다, p 오비탈은 다 1이에요. 그죠? L이 1입니다. 자, 총 마디수는요, n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1, 1, 1, 2, 2, 2 나와요. 각마디수는요? 각마디수는 L과 같죠? 그래서 1, 1, 1, 1, 1, 1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각마디가 하나씩 있는데 그 마디 평면이 어디냐? 자, 여기 지금 PX라고 합시다. PX라고 하면은,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Y축, 여기가 G축이에요. 그러면 PX 오비탈을 이렇게 X축을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냐? 마디 평면이 요게 돼요. 즉, YG 평면이 마디 평면이 됩니다. YG 평면. 자, 평면은 제가 생략할게요. 그럼 PY는 어떻게 될까요? 네, XG 평면. PG는요,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PX면은 YG 평면, PY면은 XG 평면, PG면은 XY 평면. 자, 그리고 방사상 마디수는요, 0, 0, 0, 1, 1, 1 되겠죠. 그죠? 그리고 로브는 R형형이니까 하나, 둘,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오비탈을 해봅시다. 자, D오비탈은 자, 일단 모양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로브가 축의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게 3개가 있잖아요. DXY, DYG, DXG라고 하면은 여기가 XY, YG, XG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DX제곱 빼기 Y제곱은 어떻게 있어요? X축과 Y축의 축방향으로 이렇게 십자가 축방향으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엄청 특이하게 생긴 애가 DG의 제곱. 얘는 G축으로 이렇게 R형 하나 있고 여기 XY 평면에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있는 DXY, DYG, DXG가 어떻게 보면은 3개는 이제 전형적이다 보고 지금 요 DG의 제곱 이게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의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은 뭐 3, 3, 3, 3 그죠? 3D니까. L은요, D 오비탈이면 2죠. 총 마디수는 n 빼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2, 2, 2, 2. 각마디수는 L과 같죠? 그러면은 얘는 방사상 마디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방사상 마디수는 없어요. 자, 그럼 마디평면 보면은, 자, DXY 보면은, 요거 마디평면이 어떻게 나오냐? 자, XY 평면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나머지 2개 평면. XG 평면과, 그 다음에 우리 XG 평면과 YG 평면이에요. 여기랑, 요게 여기를 G축이라고 하면, 요게 YG 평면이고, 요게 XG 평면이겠죠. 요 2개 평면이 이제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이 2개입니다. XY면은 YG 평면과 XG 평면. 그 다음에 여기 DYG면은
XY랑 YG, 그 XG. 좀 좁아갖고는, 어떻게 쓰지? 칸이 좁아서. 최대한 부르면서 할게요. 자, DXY는 XG.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는 거랑 나머지 없는 거랑 합치는 거예요. 얘는 YG 평면. 자, 얘는 XY, XG 평면. 얘는 XY, YG 평면. 자, DX제곱 빼기 Y제곱은요. 이렇게 됐잖아요. 노드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Y는 X축과 Y는 마이너스 X축.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Y는 X평면과 자, Y는 마이너스 X평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D제곱, G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디평면은 요게 각마디수 이게 예외적으로 보시면 각마디수가 2인데 이게 마디평면이 원뿔형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원뿔 모양으로. 그래서 두 개거든요. 그래서 원뿔형이 평면은 없고 원뿔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예외적으로 여러분 봐주십니다. 그리고 방사상 마디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로브는 자 얘네들은 몇 개예요? 전부 다 4개죠. 그죠? 근데 역시 G의 제곱, DG의 제곱은 특이한데 요거는 로브로 보거든요. 아령 모양 된 거. 근데 얘는 도넛을 로브로 안 봐요. 그래서 얘는 로브 2개에다가 그냥 도넛 1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을 이제 같이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자, 기억. 가분동량 양자수 L 값은 자, 지금 3dxy잖아요. 그죠? d 오비탈이니까 얼마예요? L이 2입니다. 우리 앞에서 다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4개의 로브가 X축과 Y축을 따라 배양한다. 자, 우리 3, 이제 DX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어요? X축과 Y축의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축을 따라 배양하는 게 아니라 축의 45도 혹은 축을 대각선으로 해서 그죠? 혹은 축의 45도 방향으로 있다. 이 45도 방향으로 배양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각선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축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럼 4개의 로브는 맞아요? 네, 로브는 하나, 둘, 셋, 넷. 4개 맞아요. 디오비탈. 자, 이렇게 dxy, dyg, 그 다음에 dg의 제곱 빼고는 d 이제 나머지 4개는 다 로브 4개 맞아요. 그 다음 디귿, 마디면의 수는 2이다. 자, 우리 마디면, 요거 마디면은 각마디수랑 결국에는 같겠죠, 그죠? 그죠? 자, 여기 마디면이 노드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XG 평면과 YG 평면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2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해서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번 시험에. 자, 16번 이건 뭐 뻔한 문제죠. 반응 메커니즘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있고요. 자, 중간 반응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1단계, 2단계 합쳐줍니다. 그럼 중간에 없어지는 게 반응 중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반응이 NO2, 자, 제가 이 상태는 생략할게요. 플러스 O2가 NO와 O3 되는 거죠. 이게 전체 반응이죠. 그럼 중간에 없어지는 거. 얘가 반응 중간 생성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디귿도 보니까 디귿 맞네요. 그죠? 니은 볼까요? 1단계 반응에서 엔트로피 증가한다. 자,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 보니까 기체가 1이었는데 2로
늘었잖아요. 기체 몰수 증가하면 엔트로피 증가죠. 그죠? 그래서 다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잠깐 D의 제곱 설명할 때, 요 D의 제곱 설명할 때, DG의 제곱 설명할 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마디평면 원뿔형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게 맞겠죠. 그죠?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디평면이. 이렇게 원뿔형으로. 그래야 아닌 0으로 나오는 지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요렇게 원뿔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뿔형 2개가 있다는 거. 제가 모양을 반대로 그려서 이거 하나 정정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자, 요거는 기타 환경 문제죠. 대기오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산성비는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을 부식시킨다. 자, 대리석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잖아요. 그죠? 산성에 녹죠. 맞고요. 2번. 자, 낙스 질소산화물은 자, 광화학 반응 어떻게 해요? 태양광 빛을 흡수해서 이제 광화학 스모그 일으키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메커니즘 통해서 오존 나오고 옥시던트 나오고. 그죠? 맞아요. 다음 3번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SO2는 네, 물에 잘 녹죠. 맞고요. 4번 자동차에 부착된 촉매 변환기. 이게 뭐예요? 3원 촉매 장치. 자, 3원 촉매 장치는 배기가스로 나오는 낙스, 탄화수소, CO가 있으면 얘는 환원시켜서 뭐하고 N2 형태로,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는 자연에 있는 형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N2 형태로, 질소 형태로 보내고, 자, 얘네 둘은 산화시켜서 H2O와 CO2 형태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산화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낙스는 환원시켜서 질소가스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18번 봅시다. 자, 분자오비탈 나왔습니다. 자, 결합차수 물어봤어요. 큰 것부터. 자, 분자오비탈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O2, F2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여기 좀 다르죠. 요게 다르죠. 그죠? C, C뿔. 그죠? C뿔, 파뿔. 그러니까 C파예요. 그죠? C파. 그 다음에 팥불, C풀이에요. 그죠? C, C풀, C파, 팥불, C풀 이렇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여기가 바뀌잖아요. C파가 아니고 파씨입니다. 나머지 똑같고 그죠? 그래서 C, C뿔, 파씨 그 다음에 팥불, C풀 이렇게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체각 전자 수를 구해서 그걸로 이제 여기 분자 오비탈에다가 이제 전자 배치를 하면은 그걸로 우리가 결합 차수 알 수 있고 이게 자기성 알 수 있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얘네 둘이 이족의 이원자 분자 형태인 거고요. 자, O2 플러스는 요 형태로 해야 되니까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 O2 같은 경우에가 C파죠? 나머지는 파씨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2는요, 자, 우리 붕소가 체각전자 3개인데 B2니까 6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파이는 이제 이렇게 방이 2칸이니까 같은, 이제, 같은 스핀으로 이렇게 2개 홀전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합차수는 결합성에서 그죠? 반결합성은 이렇게 뿔 붙은 거, 그죠? 스타 붙은 거, 요거 나누기 2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 결합성이 하나, 둘, 셋, 넷, 전자수가 4개고 반결합성 뿔 붙은 거 2개 들어가 있죠. 2로 나누니까 얼마? 네, 1차 되죠, 그죠? 자, NO 플러스도 똑같이 이제 O2 플러스는요. 자, 산소가 체각전자 6개인데
그럼 6개, 6개에서 12개인데 플러스 1가니까 전자 하나 없죠. 그래서 11개. 얘는 질소가 5개, 산소가 6개인데 또 플러스 1이니까 하나 빼면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NO 플러스부터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결합성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반결합성은 2개. 그래서 3중결합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죠? C8로 들어가요. 파시가 아니라. 자, 11개 넣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결합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결합성은 이렇게 스타 붙은 거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얼마? 2.5중결합이네요. 그죠? 그러면 결합차수 큰 거부터 하니까 NO 플러스, O2 플러스, 그 다음 B2 요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만약에 또 변형 나오면은 여기서 상자기성이냐 반자기성을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홀전자 2개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자기성, 아니 상자기성. 홀전자 있으면 상자기성, 없으면 반자기성. 얘도 홀전자 있네요. 상자기성. 얘 홀전자 없죠. 반자기성. 요까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이 문제는 진짜 단순한 암기 문제입니다. 첨가중합 찾으래요. 우리 축합중합이냐 첨가중합이냐 요거 구분하는 거죠. 자, 폴리스타일렌 대표적인 첨가중합입니다. 이런 뭐 수지 나오면은 이제 그죠? 대부분 축합중합이고요. 그래서 요거 부가중합, 첨가중합인 거 이제 그거는 여러분 웬만하면 좀 암기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축합중합으로 봐도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20번 봅시다. 자, 볼타전지와 전해전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여러분 보면 볼타전지는 갈바닉 전지의 일종이다. 갈바닉 전지가 뭐냐? 그거부터 볼게요. 우리가 전지라고 하면은 전지는 뭐냐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애가 화학 전지거든요. 이 화학 전지를 우리가 갈바닉 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는 전부 다 갈바닉 전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건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지는 그죠? 우리 배터리,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여기 건전지가 배터리인데, 그죠? 여기 갈바닉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근데 이게 전해 전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전해 전지는 이게 전지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줘서 뭔가 이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금속 이제 재련을 한다던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전해전지입니다. 그래서 전해전지 개념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분해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연료전지가 있거든요. 연료전지는 뭐냐? 자, 전기 분해를 하면 물을 전기 분해해서 우리가 수소랑 사실은 산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연료전지는 거꾸로 수소랑 산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에, 이 전기 분해의 역반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화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 일단 알고, 그리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 전지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자발이에요. 그냥 화학 반응이 자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깁스 자유에너지는 마이너스 값 자발이니까 기전력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전기 분해, 전해 전지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화학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비자발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죠. 깁스자 에너지는 비자발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귀전력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전기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전극을 보면 우리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에서 화학 전지에서는 마이너스극에서 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산화전극이 되고 플러스극에서 환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플러스극이 환원전극이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가면 산화전극이 영어로 에노드라고 하고 환원전극을 영어로 캐소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에노드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양극이라고 하거든요. 양극 플러스? 근데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 양극 플러스 극과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영어로 여러분이 영어로 산화전극 에노드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양극이라고 하고 얘를 음극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도 우리가 얘를 음극 양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거 그냥 영어로 요즘에는 음극 양극해서 헷갈리게는 잘 안 나오니까 영어로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분해는 우리 반대죠. 아예 마이너스 극에 양이온이 몰리잖아요. 그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중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기분해, 전해전지에서는 마이너스 극이 반대로 환원전극이 돼요. 그죠? 전기분해 할 때 플러스 극에 음이온, 반대에 음이온 몰려서 음이온이 중성되려면 전자 내놓잖아요. 그죠? 중성 플러스 전자 나오니까 뭐가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플러스 극이 산화전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원전극이니까 캐소드, 산화전극은 에노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연료전지는 화학전지하고 이게 같다고 보세요. 전해전지는 전기분해하고 같습니다. 제가 연료전지에 관해서는 이거는 몇 번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리도 해드렸죠. 연료전지에 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 연료전지는 그러니까 물의 전기분해를 역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소랑 수소를 공급을 하면 이건 흔히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얘를 전기분해 역반응. 우리가 전기분해하면 물을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를 만드는데 얘를 가지고 물을 만드는 거죠. 그죠? 전기분해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산소랑 수소 가지고 이제 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도 지금 보면은 플러스 연료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일어나잖아요. 누가 산화가 되냐? 자, 여기 지금 우리 요 물의 전기분해 역반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이제 들어가서 얘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산화전극돼요. 이건 전지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O2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좁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2OH 마이너스. 그래야 전하도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얘랑 얘가 이제 물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료전지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네가 세트, 얘네가 세트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문제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볼타전지에서는 네, 볼타전지, 화학전지잖아요. 그죠? 네, 갈바닉 전지. 이 화학전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갈바닉 전지예요. 그죠? 산화넌 자발 맞고요. 갈바닉 전지 일종 맞고요. 3번 전해 전지의 기전력은 네, 전기분해랑 똑같다 그랬죠.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값습니다. 왜? 얘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줘야만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비자발이라서.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해 전지에서 전자는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어디든 그래요. 산화가 돼야 전자가 튀어나오죠. 환원에선 그래서 얻은 전자를 가지고 이제 딴 환원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전해전지든 전기분해든 화학전지든 연료전지든 할 거 없이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4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야, 마지막 문제도 좀 힘들었죠. 그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오비탈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전지도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화학 이번에 시간도 길었어요. 그죠? 풀이하는 시간도 여러분한테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정리 잘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